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앞섰다, SK가 앞섰다, 어디에서 완판이 됐다, 내년 거 계약했다, 이런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누구든지 삼성이든 SK든 마이크론이든 최종 콜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삼성, SK, 마이크론. 오늘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최근의 보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HBM4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기사가 며칠 사이에 났습니다. 삼성 HBM4는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았자 와 환호가 또 이루어졌었죠. 저는 일부러 기사를 방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기 이런 핫 이슈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되거든요. 후속 기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최종 샘플 공급 임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초기 샘플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초인가요? 또 CS 커스터머 샘플을 납품을 해서 그러면 콜 통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또 최종 샘플이라는 표현을 하고 공급 임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정보에 제한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HBM4의 승자는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엔비디아의 시스템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나온 삼성 HBM4,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이 소식, 뭐 이런 얘기를 다 보면서 기술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공급 주도권 관점에서 교차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프레임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먼저 들어가서 맞춰가는 중이다. 리비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그 일부 수정하는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는 늦게 왔지만 SIP 시스템 인 패키지 완성도로 점수를 따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HBM4 싸움은 누가 샘플을 먼저 보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량 양산 직전에 시스템 안정도를 잡느냐, 의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SIP라고 하는 시스템 인 패키지, 이건 어떤 게냐면 다수의 반도체 칩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HBM4, 뭐 HBM3도 마찬가지지만 HBM4는 뭐 GPU, 메모리 반도체, 인터포저, 전력칩 뭐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패키징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 단계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둘의 위치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삼성의 HBM4는 SIP 시스템 인 패키지 단계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환호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SIP 테스트에서 속도, 전력 효율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평가만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는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최고점 받은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것은 GPU, HBM, 인터포저, 전력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성능이 좋다고 해도 이 시스템으로 하나가 됐을 때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또 리비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HBM 단품 성능이 아니라 엔비디아 플랫폼 전체에서 안정성, 전력 효율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냥 좋은 신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이번 HBM4에서 HBM3 때, 3E 때 겪었던 시스템 미스매치 문제를 상당한 부분 해소를 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뭐 삼성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HBM3E와 달리 HBM4에서 개발해서 상당히 앞서갔다. 그러니까 HBM3E에서는
1년 반 이상의 격차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HBM4에서는 불과 분기 정도의 기술 격차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코엑스에서 직접 찍은 삼성의 HBM3E, HBM4의 실물 사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리비전 막바지라는 거죠. 일부 수정의 막바지, 최종 샘플 단계라는 얘기죠. 25년 9월에 이제 첫 커스터머 샘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량 공급 양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후 일정을 보면 SIP 그 테스트에서도 속도 신뢰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로 라인 설계를 변경하고 리비전이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정된 웨이퍼가 이달 만에 펩 아웃, 그래서 1월 초에 최종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마 저 최종 이제 샘플이 공급이 되고 나면 1분기 중에서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서부터 그 마지막 이제 콜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낙관했을 때는 26년 2, 3월에 콜이 종료가 되고 2분기부터 램프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양산 준비는 됐지만 시스템 최적화의 마지막 조정 국면을 겪고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안의 정통한 이제 관계자는 회로 라인을 수정한 HBM4 웨이퍼가 이달 말 다 됐죠. 펩 아웃 된다. 문제가 없으면 당장 1월 초에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CS 샘플을 하고 거기서 리비전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 말쯤에 최종 샘플이 이제 펩 아웃이 되면 1월 초에 최종 샘플을 주고 2, 3월에 콜을 받는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의 HBM4입니다. 3자 협업의 이면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TSMC가 패키징을 하고 뭐 인터포저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3자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이스 타일을 또 TSMC가 하고 있거든요. 로직, 인터포저, GPU와 초기 사양 정합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HBM을 하면서 엔비디아, SK, TSMC 이 3자 동맹이 굉장히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빨리빨리 반영을 하고 지금까지 HBM의 주도권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드러나는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SIP, 시스템 인 패키지 단계 불량 데이터까지 3자가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SIP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관련 그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문제가 시스템 레벨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이렇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율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율은 잘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수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에서는 HBM4의 본격적인 양산 역시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문제는 뭐냐? 수율보다도 설계 구조적 튜닝, 리비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SK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너무 깊게 묶인 상태에서 속도를 선택한 부담을 지금 조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엔비디아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빈 그 출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거든요. 내년 3분기 정도에나 출시가 되고 2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더 완벽하게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정 싸움을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선두, 삼성의 추격자의 간격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첫 샘플은 SK는 25년 9월 CS 샘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5년 말, 그 다음에 현 단계는 이제 최종 샘플 리비전이 종료 단계고 삼성전자는 SIP, 시스템 인 패키지 테스트 최고점을 받았다는 정도고 양산 개시는
26년 2월에서 3월 예상, 삼성전자는 내년 2분기, 램프업은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의 HBM4에 대한 일정이 그렇게 HBM3 때보다는 연 단위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봐야 뭐 한 1분기, 2분기 정도로 삼성이 기술력을 굉장히 끌어올렸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3 이때는 1년 이상의 격차, HBM4 때는 분기 단위의 격차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 올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4가 들어간 루비는 내년 3분기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경쟁을 붙이면서 멀티밴드 전략이 딱 들어맞아 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물량시거든요. 물량. 삼성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요구한 내년 삼성의 HBM4 물량이 내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한 50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것은 70, 80, 90,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그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으니까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죠. 이건 단순한 테스트 통과가 아니라 멀티벤더 전략,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 단독이 아닌 거죠. 삼성 물량도 확대가 되고 거기에 마이크론 물량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HBM4에서 삼성 비중 상승 가능성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HBM은 이제는 1등이 다 먹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정도가 검증된 순간 물량이 갈라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4의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SIP 최적화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먼저 양산의 프리미엄은 일부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최종 콜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수율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쪽에서 뭔가 문제가 약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HBM4에서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SIP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죠. 이번 세대는 시스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엔비디아의 평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고무가 된 거죠. 20년 2분기부터 공급 물량 확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HBM4는 누가 먼저 만들었냐 싸움이 아니다. 누가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이 경쟁의 판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SK가 유리하냐 삼성이 유리하냐 결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앞선 D램, 원C D램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요구치를 다 충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HBM4에 대해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26년 아마 초 정도가 돼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